그래서 그때 이제 트로츠키주의 지도자가 기에르모 로라라는 사람인데 이제 자기네 문건을 갖다 노조 문건으로 강령적으로 플라카요 태자라는 걸 채택하게 만들어서 이제 계급투쟁과 영국혁명을 통해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한 거죠. 근데 공산당은 나중에, 이건 35년인데, 공산당은 이제 쫓겨난 애들이 나중에 이제 당을 만들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그러니까 공산당이 아니라 1953년에 이제 NNR, 무브먼트 나셔널 혁명적 민족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이제 좌파는 푸띠라고 하는데 이제 민주운동인 거죠. 민주운동이 이제 범좌파인데 이제 토지개혁하고 국유화를 추진해요. 선거에서 이겼는데 군부가 개입해서 몰아내니까 다시 이제 93년에 폭동을 일으키고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장악해요. 한 다음에 이제 노동자 농민 운집이 참가해서 혁명을 주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아까 얘기한 국유화와 토지개혁 밀고 나가니까 이제 이때 피오알이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아까 로라는 새 정부 내부의 좌파와 이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반대파는 영국 혁명이잖아. 혁명했는데 다음 혁명으로 레닌이 2월 혁명, 10월 혁명 넘어가서 바로 혁명하자고 하니까 이제 서로 싸운 거지. 그러면서 당이 쪼개져. 그러면서 노동조의 어떤 기반이 확 붕괴돼 버린 거야. 그래서 조시기에 혁명 시기에 오션 혁명으로 가는 길에서 대중운동이 컸다가 자멸하고 그러니까 공산당도 그렇게 크진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트로츠키 운동이 노동조합을 핵심을 장악하고 혁명을 했던 건데 이제 아무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고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이제 LSSP라는 85년에 이제 첫 좌파 정당이 된 거죠. 처음에 같이 했는데 40년에 이제 그 공산주의자를 축출하고 근데 그 다음에 티플랜트 샤농장 노동자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기반이 돼서 노동조합이면서 이제 좌파 정당이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50년대 60년대 초반에 저때 이제 암흑기에 제3세계에서 트로츠키주의 깃발 들고 대중정당으로 성공한 사례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한 10%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밑에 이제 사회당 정부가 이제 연합정부 구성하자 그러니까 주류는 비판적 지지를 하는데 소수파가 아니라 이때 제사 인터내셔널에서 어떻게 푸띠 부르주아 정부에 들어가냐 가지 마라 이제 하니까 비판적 지지파와 정통파 간이 붙으면서 이제 당이 이제 쪼개지고 다수파가 제사 인터내셔널 탈퇴해서 이제 소수파는 인터내셔널 남고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중정당으로 성공한 두 사례들도 결과는 똑같이 나갔다는 거예요. 둘 다 이제 공산당보다 저구석에 처박혀 있으니까 스리랑카도 그렇고 볼리비아도 그렇고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로츠키주의 조직이 어떻게 먼저 결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 볼리비아 공산당이나 당은 나중에 38년에 이제 혁명적 좌파당을 했다 나중에 이제 50년에 그게 다시 쪼개진 다음에 공산당이 됐고. 그래서 체 게바라가 볼리비아에서 67년에 할 때 볼리비아 공산당이 한 300명밖에 안 되는 조직이어서 그 당이 공산당 기반이 있었으면 그 볼리비아에서 무작투쟁을 제대로 했겠죠. 근데 거의 서기장 했던 문행가 걔가 이제 약속 안 지키고 정부를 사실상 흘리는 꼴 비슷하게 돼서 게바라의 죽음에 간접적인 기여를 한 그런 경우고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LSSP는 35년 됐고 공산당은 나중에 43년 쫓겨난 다음에 나중에 43년도 공산당이 나온 거니까
둘 다 이제, 그러니까 그날의 첫 좌파 조직, 좌파 정당이라는 이점을 누렸고, 공산당이 적대와 방해 없는 정치 환경 속에서 이제 일정한 활동을 펼치고 조직을 만들고 기관지 당원 뭐 그냥 했지만 초기 이점이 사라지면서 이제 트로츠키 운동을 급속하게 이제 쇠퇴했다. 일시적 아주 짧은 기간 성공에 머물렀다가 성과 한계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종파의 다른 측면 헌신성이기 때문에 주요한 사안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내셔널 프론트는 이제 그 극우 조직인데 극우파 반파시즘 투쟁이라든지 반전 운동 그다음에 영국에서 대처 때 이제 인두세 이런 투쟁들에서 굉장히 성과를 낸 거죠. 그다음 베트남이나 이라크 전쟁에서도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그 트로츠키주의 정당들끼리 연합은 안 돼요. 서로 합쳐서 새로운 트로츠키주의 정당들을 연합정당 만들자 이 논의는 절대로 안 되는데 또 이제 대중투쟁을 하기 위해서 합치자거든 돼. 그러면 제일 센데 갑질을 해. 그럼 또 쪼개고 나서 또 갈라져. 그러니까 이제 이 반전이라든지 반긴축 투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그 성공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이제 그 많은 문제점을 남긴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영국 공산당도 작은, 당으로는 작지만 노동조합에, 그러니까 공산당은 어쨌든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그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에 제일 방점을 찍는데,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노동당 계열들이 다수파예요. 공산당이 소수파예요. 근데 거기에 또 소수파로 트로츠키주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영국 공산당이 이제 그 소련 무너진 다음에 해산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제 이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 개입이라든지 또는 68 신자파 세대에서 지금 영국 대학의 한 절반 정도에서 이제 그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이제 활동합니다. 그래서 가판들 차려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운동은 투쟁을 통해서 이제 컸다는데 여기는 사상으로 시작한 막스 레닌 엥겔스 저작을 소개하고 각자 조직들이 출판사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트로츠키 운동에서 이제 들락날락거리니까 그 청년기에 그걸 거쳤던 이제 지식인들과 이제 잡지, 뉴랩 트리뷰라든지 역사에 물론 이런 그 지식인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개인들은 뛰어난데 조직이 이제 못 받쳐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동당도 안에서 싸우는데 이제 뭐 하여튼 노동당 안에서 기여도 하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 이제 강력한 그 복원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외부적 실현과 내부적 갈등, 그 다음에 제한적 영향력, 대중경쟁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원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안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3대 그룹, 소셜리스트 리뷰, 이것들이 여전히 존속하고, 19개 그룹 중에서 11개가 이 세계에서 파생돼 나오는 그룹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게리 힐리라든지 테드 그란트, 토니 클리프 등은 이제 5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까지 한 반세기를 혼자 장기 집권한 카리스마적 지도력을 가지고 지배하는데 당원들 헌신성이 이제 한몫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가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안 바뀌고 그러니까 대회에서 다음 집행부 리스트를 줘서 찬반 투표를 하니까 계속 이제 해먹는 거예요. 당원들은 조직 활동 하고 재정도 하고 신문 구독하고 투쟁금 내고 집회에서 모금하고 모금 판매 그 다음에 저임금 상근 활동 하는데 이제 보통 다른 주류 정당에 비해서 당원 숫자는 적은데 상근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작은 규모에도 상당히 이제 그 헌신적인 역할을 해와서 이런 것도 받쳐지기 때문에 중요한 투쟁들에 기여를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트로츠키주의는
혁명투쟁이 실패한 걸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자기들은 혁명적 상황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 텐데라고 주관적 소망을 이제 되풀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별로 그러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리는, 자체 이론에서도 일정 한계를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교조주의. 토론할 때 유일하게 옳은 입장,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하면 나머지 다 틀린 걸로 이렇게 타협의 여지 없이 가는 이제 이런,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그 정통이 뭐냐, 그건 공산당과 같은, 공산당도 정통이 뭐냐 가지고 했던 그런 거에 돼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쟁과 분열, 논쟁은 분열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상호 비방과, 그 다음에 좋은 의미의 경쟁이 아니라 나쁜 의미의 경쟁, 이론적으로 올바른 입장만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용어로 가지고 이제 비판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2017년 당시에 이제 인터내셔널 있는데, 뭐 영국은 22개, 독일 15개, 프랑스 13개, 스페인 11개, 그리스, 이탈리아 각 8개, 미국의 13개, 브라질 11개,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멕시코의 각 11개 등으로 이렇게 찬란하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헌신성에 가지고서 미국은 성과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존 켈리는 그 완고한 이론주의와 종말론적 규정이, 그러니까 양면인 거죠. 강력한 복원력을 가지고 헌신성하고 뛰어들게 하는 명과 동시에 그거에 대한 집착 반대급부로 만성적인 분열과 이걸로 가는 그런 거였다. 마치면서는 너무 얘기가 이제 복잡하고 긴데, 사실은 스탈린이 이제 그 기구의 뿌리를 제공한 거죠. 트로츠키가 이제 당내의 견해 차이가 아니라 인민의 적, 제국주의 스파이로 규정하고 축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 그러니까 이제 레닌이 시기에 다수파 소수파 하고 또 좀 다른 거죠. 근데 좀 웃긴 게 뭐냐면, 그러니까 러시아 사민주 노동당에서 항상 맨시비크 다수파였고 볼셰비크 소수파였다. 근데 그 레닌의 그러니까 2차 대회를 기준으로 한 레닌의 주장인데, 왜 맨시비크는 자기들 다수파임에도 불구하고 맨시비크를 명칭을 그냥 수용했는지 퀘스천 마크야.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서. 근데 이제 어쨌든 트로츠키주의는 일반은 이제 러시아 공산당 내에서 노동자 반대파, 또 좌익 반대파로 출발해서 이제 그 인터내셔널을 만들었잖아요. 내려가. 그래서 이제 대중 정치 운동, 당운동, 인터내셔널로 봤을 때 다 실패했다. 뭔지 볼 수밖에 없는. 정치 영향을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대중정당이든 전위정당이든 아니면 어느 당이든 간에 자기들 주장에 걸맞게 혁명 투쟁할 수 있는 그런 당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고. 근데 실제로 이제 지금 아까 사례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는 저자는 그렇게 안 보는데, 신자파와 연동시켜야 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60년대 상황이 변해서 이렇게 됐다고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처럼 하는데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실제로 이제 65년에서 80년대 그 황금기를 주도했던 거는 신자파의 수혈, 신자파 활동가 보낸 수혈로 인해서 이제 트로츠키주의가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공산주의 운동의 소수파가 트로츠키주의만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오주의도 상당히 컸고, 나라마다 더 강했고, 그 다음에 마오주의 외에도 자율주의도 있고, 그 다음에 제3세계주의라고 한 거는 이제, 남미 같은 경우는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이제 아까 무장투쟁, 쿠바, 피델리스모로 가서 쿠바 모델이 더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남미는 항상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흐름에 의해서 자기들 하는 거에 대한 반감들이 있는데, 제3세계에서의 모델들이 있을 땐 그쪽으로 또 공산당에 대단히 비판적이었던 거고, 신자파 내에서도 이런 투쟁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주류 공산주의랑 부딪혔던 이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책이 트로츠키주의로 하다 보니까 이제 트로츠키주의만 하는데 더 넓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제 생각이고. 그러면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사실은 그러니까 트로츠키주의가 이제 제사 인터내셔널을 희화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 여지가 없다.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제일 인터내셔널 초기 단계 노동운동이니까 이제 그런 막스 시대에 그 정도 수준으로 시도를 한 거고, 제일 인터내셔널은 사실 이제 사회주의 대중정당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이제 현대 20세기 아직까지 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걸 형성하는 그 운동이었는데, 정치적으로 이제 전쟁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거꾸로지고 거기에 대한 제3인터내셔널 대안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거꾸로진 건데 이제 제3인터내셔널 문제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같은 좌파 내에서 배신으로 보는데 그 면이 있지만, 더 크게는 이 이제 그 사회주의 대중정당의 주류 세력들이 무엇을 했느냐를 잘 보게 되면 2차 대전 후에는 이제 3인주의 인터내셔널 SI,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SI를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2인터내셔널 주류 또는 다수파의 멘탈은 뭐냐? 혁명식 전략 가로 안에 넣어두고 주류화 전략. 그 사회에서 그 전까지는 배제되는 세력인데 제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도화. 주류 세력의 일부로 이제 들어가려는 이 전략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이론에 대해서는 배신의 결과로 당연히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스주의를 폐기하고 나서는 케인즈주의와 복지국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신자유주의 시대는 그것마저 폐기하니까 좌파로서의, 소위 다운패치고 좌파로서의 정체성이 아예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다고 합니다. 제사 인터내셔널은 이제 이런 흐름에서 명목은 제사 인터내셔널을 계승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좌파적 대안이 되기보다는 해서는 안 될 그런 방식, 반복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도 최악의 사례를 제공해 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인터내셔널이 적어도 1, 2, 3까지는 나름의 논리가 있지만, 제사는 3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전혀 계승된다기보다는 거기서의 나쁜 악습들을 재생산해서 희화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자기 반성이 전혀 없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자기의 역사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트로츠키주의 역사라는 책을 아까 이제 프랑스의 피에르 프랑크라는 사람이 이제 옛날에 쓴 책이 하나 있고, 또 한 20년 전에 알렉스 캘링코스가 이제 그 트로츠키주의 역사, 그래서 트로츠키가 무엇인가 해서 역사를 썼는데, 이게 이제 이런 운동, 조직, 실천 빼고 자기의 노선 투쟁의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선 투쟁은 노선을 중심으로 한, 사상 이론을 중심으로 한 자기 합리화의 역사를 쓰게 되는 운동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바닥에서 현실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트로츠키주의, 그러니까 이제 한 60년대 이후에는 사실 이제 공산당이 새로운 당원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태리나 프랑스 보게 되면 거의 다 가족 관계야. 그 집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다 신자파에 흡수가 되는 거고. 신자파에 흡수가 되고, 이제 트로츠키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 트로츠키주의는 자기들이 전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죠. 다른 나라마다 다른 경향들이 있고. 근데 이제
트로츠키주의는 아까 인터내셔널 매결에서 정통성과 독점적 대표성을 갖다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그 삼인주의 관계를 보자면 이제 좌파의 좌파인데, 트로츠키는 좌파의 좌파란 말이에요.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제 트로츠키가 궁극적으로 소위 말해 스탈린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도를 했는데, 스탈린주의가 망했지만 트로츠키주의가 남아있다고 해서 성공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좌파적 또는 혁명적 노동개혁 운동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좌파의 정치운동이 현재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판에 일단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비판의 정당성이 그 운동이나 조직의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비판이 맞다고 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맞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한 거의 100년을 바라보면서 트로츠키주의 운동은 근본적인 자기 비판이 없는 상태에서, 물론 공산당 자기 비판을 하지 않고 소멸 또는 해체 상태로 가서 그쪽이 더 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역시 이제 자기 비판이 없는 상태에서 사상 서클 운동으로 퇴보를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직할 만한 동력이 이제 없는 거죠.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트와일라이트, 황혼 길 수 있는데, 왜냐면 이제 이게 뭐냐면, 아까 68 세대가 이제 신좌파 세대가 트로츠키 부활에 기여한 역할이 있다 그러죠. 근데 트로츠키만이 아니라, 트로츠키주의는 딴 경향에 비해서는 그 전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생존을 했는데, 역할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공산당 운동이라든지 다른 좌파 운동과 크게 다르진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멸할 것인가? 또는 생존한다고 했을 때 과연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큰 물음표가 남는 거예요. 아주 제 개인적인 결론을 얘기하면 좌파라는 이름으로 재구성해야 된다는 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과거가 참 기반이 되기 힘들다. 그러니까 과거가 발목을 잡는 것으로부터는 최소한 벗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이상입니다. 이게 원래 이게 워낙 방대한 양이어서 뒤에 이제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뒤에 자료가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자료편에 본문이 17페이지입니다. 예, 본문이 몇 페이지예요? 17페이지인데 뒤에 자료가 더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냥 쭉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아까 4개국의 각 나라별로 트로츠키주의들이 쫙 몇 개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표현은, 서유럽, 우리가 이제 4개국 자료가 있고, 서유럽 전체에 또 이제, 나라별로, 동유럽 말고 서유럽 쪽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영국 쪽, 앞에 이제 영국 트로츠키 쪽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국은 거의 홀딱 베끼듯이 해갖고 다 분석을 해놔가지고 그쪽이 자료인데, 앞으로 일단 어떤 표가 있는지만 보여드렸어. 18페이지. 유럽 같은 경우는 나라마다 다 있는 거죠. 아까 인터넷 32개 다 명단 있는 거고, 더 늘었네. 아르헨티나가 또 2020년에 16개는 위로. 조금만 더. 앞에는 이제 4개국 자료, 그 다음에 위에 없는 게 이제 서유럽 나라별로 아까 이제 몇 개가 있다 그랬는데 그 나라 명단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거는 지금 32개인데 23개 2017년 당시에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회사나 인터내셔널 리스트도 있어요. 더 많았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테러치기 조직도 아까 이제 22개라 그랬는데 해산 조직이 더 많아요. 31개. 쪼개고 나왔다가 그냥 해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황금시대라고 해서 조직이 성장했지만 이 시기에도 굉장히 분열들이 있었다는 거고, 그 영국에서 되게 이제 유명한 게 85년에 이제 그 아까 얘기한 WRP 누군가 혁명당이, 그러니까 SW 딴 데보다도 더 규모가 컸던 영향이 있는데 이제 거기도 사실은 그 게리 힐리가 장기 집권하면서 그 여성 당원들을 그러니까 지금 미투 시대가 아니었던 때 저걸로 폭발한 거예요. 건드린 여자가 거의 한 수십 명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조직이 11개인가 15개로 갈라진 거예요. 서로 싸우면서.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미국 ISO나 영국 SWP는 그거에 비하면 양반인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학교에서 활동하는 거, 그다음에 최대 소특기주의 조직, 그다음에 신문들. 그러니까 사실 당원들의 헌신성이라고 하는 게 소규모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배포망, 그 레닌이 얘기했던 배포망 갖췄던 거고. 당원들이 굉장히 당비도 내죠. 특별 기금도 내죠. 계속 이제 하는 거고. 저기 WRP 해외 펀드인데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기 이제 뭘 했냐면 그 리비아나 리비아 같은 나라 있죠. 북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의 이제 그 민족주의 정권이 들어온 데랑 연결해갖고 거기에서 이제 뭐 거래도 하고 하는 펀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도 있고, 상근 인력 추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 SWP 같은 경우는 상근자가 한 5,000명 조직에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간 신문, 월간 이론지,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그 소위 자기들 표현으로 공동무공 사업, 전국 조직, 이것들 이제 유지해 나가는 거죠. 유지해 나가는데, 뭐 거기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도 안 주고 열정페이로 유지해온다고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 신문 외에도 항상 주요 조직들이 다 그 출판사를 가지고 있어서 책자들 갖다 뭐 적게는 많게는 한 300종까지 내는 주요 조직들은 다 출판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 집행위, 주요 노조의 이제 집행위원회가 이제 중앙위원회들 이쪽에서 그 트로츠키주의자들이 그 위원으로 들어가서 수습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숫자도 나와 있고. 이런 자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고 저도 잘 몰라요. 다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쭉 읽다 보면 좀 익숙한 이름에 따라서 그 숫자가 나오는 거죠. 숫자가. 그러니까 이름하고 숫자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뭐 영어라고 해도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이 그냥 이름하고 숫자 보면서 이 흐름들이 어떤 거구나. 그 만델파하고 토니 클리프하고 싸움이 되게 심각해. 네? 만델, 에른스트. 만델,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를 갔는데 만델파 트로츠키 조직이 초청한 거야. 가서 보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파리만 놀러 가자서 갔는데 거기 아닌데? 그래갖고 어마무시하게 까던데 토니 클리프를. 토니 클리프 까지. 완전히 만델을 갖다가 추앙을 하고. 거기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보내준 건 노조고 그 정치 조직이 있대. 정치 조직이 그거잖아 지금. 노조는 얘기했듯이 이제 세제 때 API. 그러니까 그거는 F 조직에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초청받은 조직이 뭐냐, 랑베르 조직이에요. 랑베르. 램버트 영어로. 랑베르 조직이니까 지금 최근에 이름 계속 바뀌었는데 국제주의 노동자당이야. POI라고 했어. POI라고 해서 거기가 국제주의 노동자당이고 랑베르판 거고, 만델은 거기가 아니라 이제 LCR MK 쪽 조직적으로 그건데 이제 갖다 쓰는가 뭐 지금 아니지. POI고.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러니까 성향상 자체 내에서 특별하게 공격적으로 딴 나라를 갖다가 조직하려고 가지는 않는데, 영국은 그 CWI도 그렇고, 그 다음에 IS도 그렇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딴 나라에 그 조직을 만들죠. 왜 싫어하냐면 이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그룹에서 프랑스 상황인데, 영국 그 IST 조직이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PY가 예를 들어서 뭐 3,000명이야. 그러면 이제 그 IST 쪽, 영국 그 SW 쪽 그 IST 쪽 조직은 많으면 한 30명, 50명이야. 근데 이제 뭐냐면 이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얘기들이 영국 SWP 신문에 다 실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싫어하는 거지. 이쪽에 있는 시시콜콜한 얘기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다음에 또 깨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여러 개, 예를 들어 10개 한다는 조직이 있다. 야, 그러면 일단 트로츠키주의자 조직을 한번 합쳐보자? 이런 게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다 자기가 옳고 나만 옳고 나머지는 다 헛소리고 비리주의자고 개량주의자고, 그러니까 당과 당 사이에 연합은 전술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전략적으로 불가능하고 조직 통합은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연대 같은 경우도 자기들 표현으로 공동연설사회는 가리지 않고 와서 좌에서 우로 널뛰기를 하지만, 민노당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던 그 입당 전술이죠. 그렇죠. 안에 들어가서 이제 조직을 키운다.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모든 수단은 다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룹들이 몇 개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역사도 잘 모르고 이 경향도 잘 모르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래도 한국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제사업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여행 90년대 초반에 노태우정권에서 여행 자유가 되기 전까지는 접촉이 거의 전무했던 거고, 그다음에 지형이 다르고, 그다음에 한국도 한국 나름의 고유한 그 질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침입이 되게 쉽지 않은데 어렵죠. 상황도 다르고. 근데 이제 다 단편적인 얘기로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서 이제 했던 거고. 노동자연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죠. 케이스로 옆에서 성장했는데 전혀 이제 그 문화가 다르죠. 문화가 다르고. 네. 우리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의견을 좀 짧게 해서 하고 싶은 분이 있나요? 온라인에 제가 발언은 허용하기로 놨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여기 현장에 계신 분 중에 뭐 질문이나 짧은 의견 하실 분들 없으세요? 그럼 제가 혹시 여기
트로츠키주의자들이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 트로츠키 칭찬 좀 할게요. 일단은 우리 우리 노동당의 장혜경 우리 동기도 사회주의가 무엇이냐 그걸 했었는데 스탈린주의를 비판하는, 그래서 전 스탈린주의 말고 또 다른 사회주의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그런 걸 함으로써 냉전 시기에 소위 이 반소 좌파가 형성될 수 있어서, 그죠? 반소 좌파가 형성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회주의의 가능성, 이런 것들, 대안, 이런 것들을 해서 좀 긍정적, 만약에 트로츠키주의가 없었다면 아마 냉전 시기에 유럽에서 물론 마오주의가 있었겠지만서도 그 정도 역할을 하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실현되지 않은 사회주의라서 비판으로서 소수 비판으로서의 사회주의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제가 좀 칭찬으로 좀 양념으로 넣습니다. 또 그래요? 우리 우리 공산주의자가 조남이 어떻게 되죠? 지난번에 우리 한번 오신 분 아닌가?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공산주의자. 예, 저희 이름은 박수이고요. 저희의 소속은 노동당, 혁명당, 시민모임 회원입니다. 이게 마이크가 저쪽 마이크가 조금 안 좋네요. 어떻게 떨어뜨려놔야 될 것 같아요. 네. 휴대폰으로 말씀하시나? 노트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소리가 안 좋은데, 그래서 한번 짧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너무 전에 막 소리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노동당, 혁명당, 시민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네. 5인 인도네시아, 혁명적인 공산주의 인터넷의 동맹, ICI 회원이고요. 그렇군요. 근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 트로츠키주의가 분단만 되고 있고, 운동이 크게 조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만 계속 하셨는데, 이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 남한을 볼 때도, 트로츠키주의 운동에서는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동 안에서도, 트로츠키주의 안에서 조직들이 더 열심히 조직하고 있고, 이민 운동에서, 지금 현재 노동운동 안에서도, 남한에서도 특히 강하게 나가고 있고, 이 제중운동도 더 나가고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노동자 연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의견인 것 같고요. 굳이 코멘트를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의견으로 말씀을 받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의견성 질문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있어요? 여기 현장에서 질문이나 의견 없으세요? 네, 이게 거의 지금 우리가 2시간 동안 해가지고 그러면 질문이나 의견을 없는 걸로 보고 마치고 혹시 추가적으로 짧게 더 추가하실 거 말씀 있으세요? 네. 여기서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발표해주신 우리 원영 선생님한테 박수하고 우리 그 자료는 올려 있으니까 보시면 될 텐데 원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듣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2시간이나 듣다니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 엔드 하고 자 우리